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왕초보 사진교실 저희 교재 78쪽입니다 여러분. 광선에 대한 반응, 음과 픽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필름과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 쓰고 계신 철상 소자가 어떻게 빛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뭐 특별하게 어떤 뭐 화학적인 방법이고 전자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뭐 특출나게 제가 뭐 어떤 뭐 따로 빼갖고 강의할 만한 내용은 있는 건 아니고요. 한번 교재를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훑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름의 상이 기록되는 것은 광선과 필름의 할로겐화은 결정체와의 반응작용 때문이다. 여러분, 필름들 많이 쓰고 계십니까? 아마 대다수 거의 다가 디지털 카메라를 쓰고 계시죠? 그런데 뭐 어쨌거나 필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해보죠. 여기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뭐 할로겐이 젤라틴이라든가 이런 이제 필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떠한 재료들로 만들어지고 어떤 반응들을 갖고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쭉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은 필름이라는 것은 할로겐화 은을 빛으로 태워서 그게 상을 맺추는 방법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현상이라는 부분으로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로모제닉 필름은 일반 할로겐화은 필름과는 좀 다르다. 컬러죠? 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유제 안에 할로겐화은뿐만 아니라 염료 커플러가 포함되어 있다. 현상하는 동안 광선에 노출된 은은 노출 정도에 비례해서 염료를 형성시킨다. 원래의 은은 씻겨나가고 염료만 남아서 가시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대부분의 컬러 사진 재료들은 세 종류의 염료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컬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크로모제닉 현상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 부분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요렇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떻게 필름이 만들어지고 이게 어떻게 빛에 대해서 반응하고 현상하는가가 바로 밑에 박스에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장 지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느냐. 보면 하단 쪽에 보면 78쪽 디지털 카메라는 렌즈로 들어온 광선을 실리콘으로 된 센서 위에 모은다. 무슨 얘기냐. 센서는 광선에 반응하는 작은 방이 격자 모양으로 모여진 것으로 각 격자들은 광자를 흡수해서 전자를 방출한다. 어렵죠? 뭐시 전자 얘기 나오고. 이들 전자는 노출되는 동안에 쌓이게 되고 각 포토 사이트에 쌓인 전자들은 그 양만큼 숫자로 변화된다. 포토 사이트 센서들은 보통 바둑판 모양으로 수백만 개가 배열되어 있다. 어떤 것은 각각 4,000개의 포토 사이트가 3,000줄로 늘어져 있다. 4,000개의 각각의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4,000개의 각각의 점이 3,000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개, 늘어서 있다. 모두 합하면 1,200만 개나 되는 것도 있다. 각 포토 사이트에 겹쳐진 전자들은 격자 안에 포토 사이트에 해당 위치의 디지털 파일로 저장한다. 그 파일은 숫자의 줄로 나타나 있는 밝기에 비하는 스크린이나 또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 프린터로 다시 조합이 된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능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를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은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이론들을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왕초보 사진교실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이쪽, 광학자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데, 이쪽 계통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이 조금들은 있습니다.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우리 지금 왕초보 사진교실에서는 그냥 이렇게 읽어보고 가는 수준으로 좀 끝냈으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깊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더 어려워요. 이 내용들이. 좀 더 여기서 조금만 더 발전하고 싶다 보시면 송보의 사진강좌 쪽에 보시면요. 찰상소자라는 데가 있어요. 크기와 화소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한 10분 내외로 강의해 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조금은 좀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각 포토 사이트 센서는 화소가 축약된 사각형 픽셀로 재현된다. 그렇죠? 그래서 3,000개, 4,000개의 포토 사이트를 가진 카메라는 12메가픽셀, 즉 1200만 화소다. 1200만 화소는 어떻게 된다고요? 3,000 곱하기 4,000개의 포토 사이트를 가진 카메라다. 그거를 우리는
1:1 CCD면 CCD, CMOS면 CMOS에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1200만 화소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픽셀, 네모난 픽셀을 형성하는 3,4,000개의 포토 사이트를 가진다. 하나의 점으로 계속 찍힌다는 얘기예요. 3,000개의 점이 4,000줄로 있다라든가 4,000개의 점이 3,000개의 줄로 쭉 형성이 된다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필름 쪽에서 보면 입자랑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철상 소자에는 CCD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MOS라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요 CMCD하고 CMOS가 굉장히 큰 각각의 장단점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서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들로 인해서 CCD하고 CMOS의 장단점들이 희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개념이고요. 요즘은 대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져갖고 CMOS라는 철상 소자를 많이 쓰고 있는 경향입니다. 아마 그쪽으로 앞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이렇게 저 송보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79쪽을 보시죠. 필름의 선택과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의 사용을 할 때는 몇 가지 선택이 필요하다. 어떤 선택이냐? 흑백 사진을 원하는가? 또는 컬러를 원하는가? 우리가 컬러 사진을 찍을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컬러 사진을 써야 돼요. 그렇다면 컬러 사진을 찍을 때는 두 가지 타입의 필름이 있어요. 리버설 필름하고 즉 슬라이드 필름하고 네거티브 필름이 있다는 얘기죠. 네거티브 필름은 뭐예요? 우리가 흑백 네가된다. 컬러 네거티브 필름은 반전된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거티브 필름 우리가 흔히 이렇게 45분 컬러나 45분 QS라든가 우리가 필름 파는 데 가서 선생님 그냥 ISO 100짜리 필름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45분 컬러 현상소에다 맡기죠. 그 필름 보시면 이렇게 반전돼서 보이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흔히 네거티브 필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라이드 필름은 정확한 명칭이 포지티브 필름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그거는 반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린트한 것처럼 똑바로 보여요. 반전되지 않은 이상을 보이죠. 그거는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원래 포지티브 필름은 왜 만들어졌었냐면 우리가 이제 인쇄용으로 쓰거나 내지는 우리가 이제 환등기에 비춰서 보죠.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인쇄용으로 쓸 때는 포지티브 필름으로 많이 쓰죠. 하지만 요즘은 이제 디지털 프린트들이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어떤 디지털화를 해서 프린트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개념들은 조금 무너졌다.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는 네거티브가 셀까요? 포지티브 필름이 셀까요? 즉 네거티브 필름하고 슬라이드 필름 어느 게 콘트라스트가 더 강할까요? 포지티브 필름이 콘트라스트가 좀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노출의 관용도라는 게 필름의 관용도라는 얘기가 나중에 이제 또 나올 텐데요. 그 관용도 폭은 네거티브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필름을 사용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물 사진을 찍어갖고 프린트를 해서 보겠다. 그럴 때는 슬라이드 필름보다는 콘트라스트가 조금은 약간 네거티브 필름이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바란스는 컬러 필름에서는 기본적인 선택이다. 79쪽 밑에 쪽 세 번째입니다. 주광용 컬러 필름은 푸른기가 많은 태양광이나 전자 프레쉬. 전자 프레쉬죠? 이건 뭐라 그래요? 스피드라이트 또는 일렉트로닉 프레쉬라고 명명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프레쉬가 즉 전자 프레쉬다. 조명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색을 재현해내고 텅스텐용 컬러 필름은 비교적 붉은 백열전구나 할로겐 조명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이건 이제 색온도랑 관계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쓸 때는 색온도를 조정할 수 있게 아예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돼 있죠. 하지만 예전 필름에서는 그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지 않죠. 필름이 네일라이트 필름이냐, 텅스텐용 필름이냐 이렇게 구분을 돼 갖고 내가 백열등이나 이런 텅스텐광 밑에서 찍을 때는 텅스텐용 필름을 사서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도의 필름을 찍을 것이냐, 즉 필름을 저감도의 필름을 찍을 것이냐 고감도의 필름을 찍을 것이냐는 사진가가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거는 감도에 따라서 그라데이션이라든가 콘트라스트라든가 입자라든가 이제 디지털 쪽에서는 이제 노이즈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다. 그런 변화들을 내가 과연 사진적으로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꼭 고온 필름만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뒤쪽에 가면 ISO라고 나오거든요. 감도 거기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사이즈의 필름을 구입할 것이냐. 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35mm 카메라다. 이거는 24 곱하기 36mm 필름을 쓴 소형 카메라다. 그럴 때 그 소형 필름을 쓸 것이냐 아니면 중형에서 645로 쓸 것이냐 66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4인치 5인치 대형 카메라의 큰 필름을 쓸 것이냐. 이거는 필름이 커짐으로 따라서 확대 배율이 나중에 프린트할 때 확대 배율이 적어지고 또 하나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용도에서 필름 크기가 큰 거일수록 사실은 유리하다. 하지만 기동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떤 카메라를 갖고 있고 어떤 필름을 선택하느냐는 어디까지나 사진가가 판단해야 될 문제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79쪽 보면 박스에 필름의 보관과 취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송보는 필름을 현재도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그냥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하면 조금 더 오래 가더라. 그래서 저는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냉장고이죠. 따로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선에 대한 반응, 음과 픽셀 이 부분은 상당히 이게 깊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거고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카메라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고 필름을 내가 만들었을 것이냐 안 만들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왕초보 사진 교실에서는 그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옳고요.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렇구나 이런 개념 정리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광선에 대한 반응, 음과 픽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